매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건강관리 여정을 이어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인생의 의미 있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여정에 동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남성의 몸 깊숙이 숨어있는 작은 기관인 전립선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방광에서 보내는 다급한 신호의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갔지만 힘겹게 몇 방울의 소변만 배출하고 끝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청어처럼 초롱초롱 뜬 채로 도저히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김지영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는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남성들이 흔히 겪는 매우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하복부에서 무언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이 서둘러 양약을 찾거나 복잡한 수술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 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약간 이상해 보일지 모르는 몇 가지 습관을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고 배뇨 문제를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곧 나눌 이 작은 팁들과 습관들은 할머니가 들려주던 예시학이나 재미로 전해지는 민간요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방법들 중 다수는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의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적용해왔으며 그들은 배뇨 건강에서 놀라운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들의 효과를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소변을 연속으로 2번 보는 습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샤워 마지막에 특정 부위에 찬물을 끼얹는 방법은요? 심지어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소변을 참는 것, 마치 골반저 근육을 위한 에어로빅 운동을 하는 것 같은 방법은 어떠신가요? 약간 터무니없고 이상하게 들리죠, 맞죠? 하지만 이런 반직관적인 방법들이야말로 방광이 끊임없이 불러대는 긴 밤의 불면증이나 외출 중에 화장실을 계속 찾아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에서는 10가지 습관, 10가지 작은 팁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예정입니다. 어떤 팁은 약간 유머러스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적든 크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거나 실제로 검증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방법들이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쉽게 실행할 수 있고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약 한 알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김지영과 함께 탐구하며 전립선 건강 관리가 복잡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고 노년을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꽤 귀여운 습관입니다. 이중배뇨입니다. 이중배뇨 또는 의학적으로는 이중배출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낯설게 들리죠? 안 그래요? 하지만 이건 전혀 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실천하며 소변 잔류나 소변 불완전 배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는 간단한 기술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실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소변을 본 후 소변이 다 나왔다고 느껴지더라도 바로 바지 지퍼를 올리거나 뒤돌아서지 마세요. 대신 잠시 더 머물러 보세요. 서 있거나 더 좋게는 병위에 편안히 앉아서 특히 하복부와 골반저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로 몸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가볍게 숨을 쉬며 약 30초에서 1분 정도 편안히 있어 보세요. 그 후 살짝 힘을 주며 다시 한번 소변을 시도해 보세요. 놀랍게도 방광 어딘가에 숨어 있던 것 같은 소량의 소변이 더 나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비록 그 전에 이미 모든 소변을 다 배출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말이죠.
왜 이런 약간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남성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특히 50세 이후가 되면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크기가 커지는 거죠.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 즉 소변이 방광에서 외부로 나오는 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호스를 살짝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소변 흐름이 약해지고 더 중요한 건 방광의 한 번의 배뇨로 내부의 모든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 안에 소량의 소변이 남게 됩니다. 이 잔류 소변은 소변 불완전 배출감, 하복부의 무거움, 불쾌감의 원인이 되며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만듭니다. 특히 밤에 자주 일어나는 야뇨의 원인이 되죠. 더 나쁜 건 방광에 오래 남아있는 잔류 소변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요로 감염, 방광염, 심지어 신장에까지 역류해 영향을 줄 위험을 높입니다. 이중 배뇨를 실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청소 방법, 즉 방광을 최대한 비우고 잔류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는 간단한 기계적 방법입니다. 이는 방광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약이나 복잡한 의료 장비 없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을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대충 한번 쓸고 잠시 멈춰서 구석구석을 꼼꼼히 확인한 뒤 다시 한번 깨끗이 쓸어내는 거죠. 방광도 이렇게 꼼꼼히 청소해줘야 합니다. 이 작은 팁을 시도한 많은 남성들이 김지영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하복부가 훨씬 가벼워졌고 소변 후에 찝찝하고 불쾌한 느낌이 사라졌다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건 한밤중에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음번 소변 볼 때 바로 시도해보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매일 5분 스쿼트, 한강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제주도 돌담집 마당에서 쉴 때 또는 설악산 자락에서 잠시 앉아 바람을 쐬던 우리 조상들이 자주 취했던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너무나 소박하고 정감 있지만 사실 전립선 건강과 골반조 전체에 놀라운 이점을 가진 황금 운동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스쿼트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채소를 다듬을 때, 낮은 수도꼭지에서 설거지를 할 때, 심지어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쪼그려 앉아있던 때가 많았죠.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푹신한 소파, 세련된 사무실 의자, 서양식 변기가 일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는 이 자연스럽고 유익한 자세를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쿼트 자세가 왜 전립선에 그렇게 좋을까요? 과학적이고 인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스쿼트를 할 때 발 뒤꿈치가 땅에 닿거나 거의 닿고 등이 비교적 곧게 유지된 상태, 몸은 허벅지와 몸통 사이에 매우 자연스러운 각도를 만듭니다. 이 각도는 골반조 부위로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 방광, 그리고 기타 생식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이 기관들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노폐물 배출 과정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골반조 근육을 이완시키고 늘려줍니다. 골반조 근육은 복부 하부의 모든 기관을 받쳐주는 그물 같은 중요한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군은 배뇨, 배변을 조절하고 생리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쿼트는 이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늘려주어 유연성과 힘을 강화합니다. 방광을 최적의 위치에 놓아줍니다. 스쿼트 자세는 방광과 요도가 더 곧게 정렬되도록 도와 소변을 더 완전하고 쉽게 배출할 수 있게 해주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입니다. 그래서 스쿼트 자세로 대변을 볼 때 서양식 변기에 앉아서 볼 때보다 더 쉽고 효율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몇 분이라도 스쿼트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남성들은 배뇨 곤란, 소변 잔류 같은 배뇨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실행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3, 5분 정도 자연스럽게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시간을 내보세요. 여러분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 잠시 쉴 때, 설악산 등산 후 잠시 쉴 때, 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바닥에 스쿼트로 앉아보세요. 만약 이 자세가 익숙하지 않거나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특히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앞쪽 바닥에 손을 살짝 짚거나 벽에 등을 기대거나 낮은 의자에 손을 얹어 지지하며 시작해보세요. 짧게, 예를 들어 1분씩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자연이 설계한 대로 몸을 이완시키고 움직이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김지영은 여러분이 변화를 느낄 거라 믿습니다. 하복부가 더 가벼워지고 벤뇨가 더 원활하고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편안함과 안도감은 직접 시도하고 꾸준히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복부에 찬물 샤워라는 말을 들으면, 특히 한라산에서 겨울바람이 부는 날에 여러분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찬물 샤워라니 장난하는 거야? 하지만 잠시만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김지영은 여러분에게 얼음물로 샤워하거나 한겨울에 백두대간 계곡에 뛰어들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고 부드러운 수치료법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혈액순환과 전립선 건강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전립선이 방광 바로 아래 하복부에 위치하며 이 부위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 있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골반저 부위로의 혈액순환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환 정체는 전립선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변 볼 때 따끔거림, 잔뇨감, 잦은 벤뇨, 하복부에 무겁고 불쾌한 느낌, 심지어 벤뇨나 사정시 찌릿한 통증 같은 불편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찬물 요법은 이 부의 혈액 순환을 위한 가벼운 운동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치료와 혈관 회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찬물, 너무 차갑지 않은 이상적으로 26여승 3득 정도의 시원한 물에 노출되면 피부와 피하 조직에 작은 혈관들이 부드럽게 수축합니다. 그리고 찬물 노출이 멈추면 이 혈관들은 다시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런 리드미컬한 수축과 이완은 자연스러운 혈액 펌프 효과를 만들어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에 전달하며 염증 유발 물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과는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전립선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며 많은 남성들이 겪는 긴장감과 불쾌감을 완화해 줍니다. 실행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일상적인 샤워 습관에 바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후 샤워기를 약간 시원한 물로 조정하세요. 너무 차갑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샤워기를 잡고 이 시원한 물줄기를 하복부, 배꼽 아래, 양쪽 사타구니, 그리고 골반저 부위, 항문과 음낭 사이에 부드럽게 뿌려주세요. 이 찬물 샤워를 약 15-30초 동안 유지하세요. 만약 추위에 민감한 분이라면 처음엔 10초만 짧게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 요법을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기 위해 또는 운동 후 골반저 부위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김지영의 한 친구가 이 팁을 시도해보고 처음엔 추위 때문에 망설였지만 며칠 꾸준히 해본 후 하복부가 정말 가벼워졌고 긴장감이 확연히 줄었다고 전했어요. 놀랍게도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한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너무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감기, 발열 또는 몸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 요법을 하지 마세요. 특히 신부전, 관상동맥 질환 같은 중증 심혈관 질환이나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은 온도 변화와 관련된 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찬물 요법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국소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세심하게 돌보는 작은 방법이죠. 소변을 전략적으로 참기. 아마 여러분은 이런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가야 해. 오래 참으면 정말 안 좋아. 방광이 늘어나고 좋지 않아. 이런 조언들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배가 터질 듯이 불편할 때까지 소변을 참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의도적이고 통제된 전략적으로 소변을 참는다면 이는 골반저 근육 건강을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전립선 기능을 지원하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모순적이고 터무니없게 들리죠, 맞죠? 김지영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골반저 근육은 골반 바닥에 복잡하게 얽힌 근육군으로 그물처럼 복부 하부에 장기 방광, 직장, 그리고 특히 남성의 전립선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군은 요도와 항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며 배뇨와 배변을 조절합니다. 또한 건강한 골반저 근육은 생리 기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들거나 과체중이 되거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기침, 재채기, 큰 웃음 또는 격렬한 운동 시 소변이 새는 요실금, 갑작스럽고 억제하기 어려운 배뇨 충동인 절박뇨, 그리고 야뇨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소변을 참는 것은 이 골반저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활성화하고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케겔 운동, 즉 골반저 근육을 조이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죠. 재미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은밀한 부위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할까요? 실행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올바르게 하면 안전합니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약간 들기 시작했지만 너무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대신 짧은 시간, 예를 들어 5, 7분, 길어도 15분 동안 배뇨를 미루어 보세요. 이 미루는 동안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심호흡을 깊고 고르게 하며 집중하세요. 동시에 골반저 근육을 부드럽게 조여보세요. 마치 소변을 참거나 방귀를 참을 때처럼요. 이 조인 상태를 몇 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이완하세요. 이 조이고 이완하는 동작을 미루는 동안 몇 번 반복해보세요. 정한 미루는 시간이 지나면 평소처럼 소변을 보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려고 노력하며 이중 배뇨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적 소변 참기 운동은 두 가지 이점을 줍니다. 방광과 요도 괄약근의 조절 능력을 단련해 배뇨 충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골반저 근육의 힘을 강화해 방광과 전립선을 더 잘 지탱하고 소변 흐름 조절 능력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에서 골반저 근육을 조이고 이완하는 것은 골반저 전체로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비뇨기과와 재활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이나 이와 유사한 전략적 소변, 참기 같은 골반저 근육 단련을 꾸준히 하면 얀뇨, 요실금, 절박뇨 증상을 현저히 줄이고 특히 고령의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을 뚜렷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배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까지 소변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드럽고 통제된 단련이지 고통을 참는 게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너무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미루는 시간을 줄이세요. 여러분이 방광과 골반저 근육을 마치 운동선수처럼 훈련시키는 거라고 상상해보세요. 작은 단계로 성능과 조절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올바르게, 꾸준히 실천하면 배뇨를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외출 시 더 자신감을 느끼며 한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도 점차 줄어들 겁니다. 붉은 고기 줄이고 채소 늘리기, 전립선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많은 남성들은 엄격한 식이 요법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끊고 산속 스님처럼 완전 채식을 해야 전립선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가혹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 특히 남성의 몸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고
호르몬 생산과 비타민 흡수를 위해 지방이 필요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여러 식품에서 얻어야 합니다. 문제는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균형 잡힌 비율로 먹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영양 전문가와 권위 있는 보건기관에서 추천하는 황금 원칙은 하루 식사의 약 70, 80%를 식물성 식품, 짙은 녹색 잎이 채소, 다양한 색깔의 뿌리 채소, 통곡물 현미, 귀리, 콩류, 신선한 과일에서 얻고 나머지 20-30%는 동물성 식품에서 얻되 붉은 고기보다는 흰 살코기 달고기, 칠면조, 오리, 생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정어리, 연어, 그리고 계란, 해산물 새우, 오징어, 조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내장, 그리고 특히 소시지, 햄, 베이컨, 통조림 같은 가공육, 기름진 튀김 요리는 자주 먹지 말고 줄여야 합니다.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할까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비대증 BPH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방부제, 아질산염, 높은 염분, 포화지방은 이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반면 식물성 위주의 식단, 특히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견과류 호두, 아몬드, 아마씨, 치아씨,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포함한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전립선암을 포함한 전립선 문제를 현저히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전통 음식은 이미 식물성 재료가 풍부하고 전립선 건강에 꽤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소박한 된장국, 시금치나물, 콩나물국, 미역국 같은 음식들, 그리고 찜이나 삶은 요리는 재료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다만 때로는 밥상에 큰 고기 한 점이 있어야 품격이 있다거나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관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잃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채소를 적게 먹게 되죠. 상상해보세요. 기름진 갈비찜이나 돼지 불고기가 메인 요리인 대신 고기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쌈장과 함께 먹는 쌈채소, 맑은 생선탕 또는 두부조림 같은 간단한 요리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조정만으로도 여러분의 전립선은 조용히 고마워할 것이고 몸 전체도 훨씬 가볍고 상쾌해질 겁니다. 다이어트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현명하게 먹고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신사는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매운 음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매운맛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아침에 쌀국수 한 그릇에 고추 몇 조각을 추가하거나 삶은 고기를 마늘과 고추가 듬뿍 든 간장 소스에 찍어 먹거나 때로는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맵게 양념한 풋망고를 즐기는 분이라면 김지영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대과학이 점점 더 높이 평가하는 전반적인 건강, 특히 전립선 건강에 잠재적인 이점이 있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고추, 특히 하늘고추, 풋고추, 매운 피망 같은 신선한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우 특별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고추를 먹을 때 혀에 뜨겁고 화끈한 느낌을 주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화끈한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체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조용히 기여하는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만성적인 염증은 건강한 전립선을 위협하는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염증은 전립선을 부풀게 하고 방광을 자극하며 요도를 압박하여 빈뇨, 뱃뇨시 따끔거림, 얀뇨, 하복부에 무겁고 불쾌한 느낌 같은 불편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여러 연구를 통해 체내 염증 신호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과정을 완화하는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동시에 캡사이신은 작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이 전립선을 포함한 장기들로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흐르도록 돕습니다.
일부 예비 연구에서는 캡사이신이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남성 호르몬 균형을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 메커니즘은 아직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 매운 청양김치로 유명한 나라에서는 적당히 매운 음식을 즐기는 남성들이 완전히 맵지 않은 식단을 따르는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 같은 전립선 문제를 겪을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무조건 더 맵게 먹는 게 좋다거나 모든 음식에 고추를 잔뜩 넣으면 건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예술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병력이 있거나 위산 역류가 잦은 분이라면 매운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에 이로운 매운 음식 섭취법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로 적절한 때와 음식에 사용하며 천연 매운 향신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쌀국수나 분 혹은 새콤한 어탕에 얇게 썬 신선한 고추 몇 조각을 추가하거나 조림, 볶음, 수프에 갓 간 후추를 살짝 뿌리거나 조림, 찜, 국에 생강이나 생강을 넣거나 한겸증 효과가 있는 마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연 매운 향신료는 전립선 건강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는 이미 생강, 마늘, 후추, 고추 같은 향신료를 일상 요리에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다만 때로는 이것들을 단순히 맛을 내는 부수적인 재료로만 여기곤 합니다. 이제 이들을 다른 관점에서 자연이 준 부드러운 약처럼 바라보고 적당량을 꾸준히 식사에 활용해 보세요. 만약 전립선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화끈한 맛을 줘 너무 밋밋한 삶은 곤란해. 배뇨 및 식사 일지 작성.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요즘 이렇게 자주 소변을 보러 가는 걸까? 왜 밤마다 2, 3번씩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걸까? 왜 낮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거나 멀리 나가지 못할까? 방광이 갑자기 부를까봐 불안해서. 이런 질문들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면 어제 뭘 먹었나요? 뭘 마셨어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나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나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몸은 열린 책과 같지만 직접적인 말로 우리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신호, 증상, 행동을 통해 말하죠. 이 몸이라는 책을 이해하고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면 매일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첩과 펜 하나 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 앱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몇 분만 시간을 내어 간단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기록해 보세요. 잠자리에 든 시간과 일어난 시간, 하루 동안 소변을 본 횟수 대략적으로, 밤에 소변 때문에 깬 횟수, 물, 차, 커피, 맥주, 소주 등 마신 음료의 양과 시간, 특히 저녁 시간에 마신 것, 하루 동안 먹은 주요 음식, 특히 낯선 음식, 향신료가 강한 음식, 배뇨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음식의 주의, 하복부 통증, 배뇨 시 따끔거림, 빈뇨 같은 비정상적인 증상, 스트레스 수준이나 그날의 특별한 사건, 이렇게 일주일만 꾸준히 기록해 보시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배뇨 상태의 연관성을 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얻으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요즘 야뇨가 심했던 게 저녁에 진한 커피 2잔을 마셔서였구나. 또는 저녁에 맵게 양념한 고추장 불고기를 먹은 날 밤에 소변이 더 잦았어. 혹은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신 날은 어김없이 밤에 화장실을 3번 갔네. 때로는 이런 작은 패턴을 발견하고 저녁 8시 이후 물을 마시지 않거나 오후 커피 양을 줄이는 것 같은 사소한 조정만으로도 얀뇨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새 화장실을 오가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죠. 게다가 기록은 여러분이 적용 중인 긍정적인 변화의 효과를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가벼운 채소국을 먹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일주일 뒤 일지를 보면 얀뇨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어든 걸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이자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일지 쓰기를 진지하게 시작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자각입니다. 자연스럽게 물을 충분히 적절한 시간에 마시고 싶어지고 채소를 더 먹고 싶어지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어질 겁니다. 이제 막연한 느낌이나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그 행동의 영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나중에 배뇨 문제로 의사를 찾아가게 된다면 이 간단한 일지 하나를 가져가는 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기록을 보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식별하며 더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친구가 요즘 왜 그렇게 건강하고 피부가 좋아 보여?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비결, 마신 물 한 방울, 먹은 음식 한 조각까지 다 기록하는 거야. 기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주치의가 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사는 법 배우기, 현대 삶의 분주한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신사들, 심지어 은퇴한 분들조차 마치 쉬는 부분 없는 리믹스 음악처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급히 스마트폰을 들어 뉴스를 확인하고 아침밥은 A 1분 만에 허겁지겁 먹고 일 시작 전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쁩니다. 낮에는 긴장감 넘치는 회의, 일, 재정,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휴식 대신 TV,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붙이고 자정 넘어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며 마치 끝없는 경주처럼 느껴집니다. 필요한 여백이 없는 삶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전립선도 여러분과 함께 이 경주를 뛰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오염된 내부 환경에서 말입니다. 코르티솔은 비뇨기계나 남성의 생리기능에 전혀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늘리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억제하며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 불균형은 전립선 건강과 골반저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대증을 악화시키고 배뇨 장애를 유발하며 수면의 질과 소변 흐름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려면 값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고 몸과 마음에 필요한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매우 간단한 행동이 있습니다. 매일 15, 20분을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좀 이상하고 쓸모없어 보이죠? 맞죠? 하지만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들은 긴장된 시간을 보낸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귀중한 약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집 안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숨소리에만 집중하며 공기가 드나드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집 안이나 마당에서 아주 천천히 걸으며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창가에 앉아서 나무, 떠가는 구름, 새소리, 잎사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 앉아서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세요. 이런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순간들은 교감신경계 싸우거나 도망가라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 휴식하고 소화하라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혈관이 이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균형을 이루는 다른 호르몬이 분비될 기회를 얻습니다. 전립선과 골반 기관들도 이로 인해 휴식을 취하고 압력이 줄어들며 더 나은 회복 조건을 갖게 됩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휴식을 취하고 천천히 살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남성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잠을 적게 자며 항상 긴장 상태인 남성들에 비해 얀뇨, 절박뇨 같은 배뇨 장애를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경주용 자동차에 비유해보세요. 계속 전속력으로 달리며 피트스톱에서 정비나 연료 보충을 하지 않으면 결국 엔진이 과부에 걸려 고장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을 끄고 휴식을 취하고 압력을 줄이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오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그 소중한 15분을 자신과 전립선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무엇에 사용할 건가요? 오래 앉는 것 줄이고 자주 움직이기.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사무실 일,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몇 시간 동안 TV 시청 같은 습관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앉아있는 게 기본 상태가 되고 일어나 움직이는 게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부터 은퇴한 분까지 많은 신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한 의자를 전립선 건강에 숨겨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된 것 같죠? 하지만 사실 특히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 예를 들어 아침 내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일하거나 드라마를 연달아 보는 것, 은 골반저 부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합니다. 골반저는 전립선, 방광, 그리고 다른 중요한 장기들의 봉어지입니다. 오래 앉으면 상체의 무게가 이 부위로 쏠려 혈관과 신경을 압박합니다. 이 지속적인 압력은 전립선과 주변 조직의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는 걸 어렵게 만들어 마치 숨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움직임이 적으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고 이는 빈뇨, 소변 잔류, 하복부에 무겁고 불쾌한 느낌 같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나이에 따른 전립선 비대 과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무직원, 몇 시간씩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기사, 게임에 푹 빠져 화면 앞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종종 배뇨 문제나 소변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놀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을 바꾸거나 취미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에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시리아오보 60분마다 앉아있거나 가만히 있는 시간을 멈추고 움직이세요. 이 움직임은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몇 걸음 걷거나 물 한 잔을 가지러 가거나 어깨와 등을 이완시키기 위해 가볍게 몸을 펴거나 어지럽지 않다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펴는 동작을 하거나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을 가볍게 돌리거나 제자리에 서서 가볍게 점프를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1, 2분간의 간헐적인 움직임만으로도 골반저 부위의 압력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근육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이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지원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골반저와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는 중간이 뚫린 도넛 쿠션을 사용하거나 조건이 된다면 앉거나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활용하세요. 또한 앉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고 배가 느슨한 마치 닌자가 매복하듯 앉지 마세요. 이런 자세는 자신감 없고 피곤해 보일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걸 방해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척추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유지하며 어깨를 편안히 하고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는 자신감 있는 신사라고 상상하며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주 일어나 움직이고 앉는 자세를 조정하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립선은 숨을 쉴 공간을 얻고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에 조용히 감사할 겁니다. 말하고 나누고 연결하기, 강력한 정신적 약 마지막으로, 하지만 절대 덜 중요하지 않은, 심지어 은밀한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전립선과 배뇨, 생리와 관련된 문제는 모든 신사가 군중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누구와 쉽게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 숨김, 혼자 조용히 참는 태도가 때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왜일까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불편함을 숨기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불안하면 몸은 더 긴장하고 앞서 말했듯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골반저 근육과 방광, 요도의 평활근까지 쉽게 수축하여 소변 흐름이 더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이는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순간에 자신의 걱정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정신적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는 여러분의 이해심 많은 배우자,
오랜 세월 함께해 온 아내, 믿을 수 있는 형제, 절친 혹은 의사에게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건강일지에 기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걱정을 나누는 행동은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정신적 압박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이점, 호르몬 안정, 근육 긴장 완화, 심지어 생리 기능의 자연스러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지영은 여러 신사들이 이렇게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거나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문제를 명확히 설명한 후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다고요. 그날 밤 잠을 더 잘 잤고 소변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엔 어떤 마법도 없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털어놓으며 더 이상 혼자 은밀한 건강 문제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심리적 부담이 덜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주말 저녁, 절친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잡담 대신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야, 요즘 나 밤에 자꾸 소변 때문에 깨는데 너도 그래? 어쩌면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거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유용한 조언을 해주거나 단순히 공감의 고개를 끄덕여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진심 어린 나눔만으로도 여러분은 위로받고 문제에 맞설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줄까지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멋진 일을 해내셨어요. 민감한 주제에 맞서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이 나눔을 통해 자신의 몸과 대화하고 있으신 겁니다. 아직 누구에게 말로 문제를 털어놓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 자체가 전립선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신사, 여러분, 김지영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립선 건강 관리가 쓰디 쓴 약이나 긴장감 넘치는 병원 방문으로 가득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작은 조정, 소박한 습관에 답이 있습니다. 이중 벤뇨로 방광을 비우는 습관, 매일 몇 분 스쿼트로 골반절을 이완시키는 것, 저녁 식사에 채소 한 젓가락을 더하고 붉은 고기를 줄이는 것 같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더 가볍고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나아집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은 더 깊은 잠, 얀뇨로 인한 방해 없이 편안한 밤, 화장실 걱정 없이 사회활동에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중요한 건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귀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네가 어디서 힘들어하는지 알고 더 제대로 돌볼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나눔이 유용한 정보와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드렸다면 김지영은 여러분이 친구,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얀뇨나 전립선 관련 문제를 조용히 겪고 있을 다른 신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지식을 나누는 것은 실용적인 정보를 커뮤니티에 전파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황금 3 채널에서 김지영과 팀은 모든 질병을 완치하겠다는 과장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매일 조용히 작동하는 놀라운 기계인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하고 즐겁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황금 3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 낙관적인 마음, 기쁨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영이 인사드리며 다음 유익한 나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